네, 요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식당에 갈 때 서빙해주는 로봇을 보기도 하고, 공항에서도 안내를 해주거나 공기청정 역할을 하는 로봇 보기도 하죠. 산업 현장에서도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화그룹의 로봇 사업 분사에 대한 얘기를 센터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한화에서 이제 지주회사 역할한 주 하나가 있고 그 아래 여러 사업회사들이 있는 구조이잖아요. 이 중에서 주 하나가 가지고 있던 협동 로봇, 그러니까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 로봇 사업부를 분사해서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게 지금 뭐 일부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왜 회사가 좀 그 내부에 이제 미래 신성장 사업 또 유망 사업을 뭐 떼내서 뭐 분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좀 주주들의 반발이 좀 예민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한화의 로봇 사업과 분사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지배 구조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한화 지분 구조도를 보시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이게 최대한 간략하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빼고 뼈대만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화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주식회사 한화,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죠. 자, 이 회사 주주들은 뭐 김성년 회장, 또 이제 아들 삼형제, 이제 동관, 동원, 동선 이렇게 삼형제가 있고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제법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한화에너지는 또 뭐 이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삼형제가 50, 20, 25%, 100%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오너일가의 회사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100%뭐 거의 이 삼형제 회사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화가 한화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10월 초에 이제 출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사 이름도 이제 한화 로보틱스 이제 이렇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회사를 새로 만들기는 하는데 조인트 벤처로 지금 기존의 주 한화 내부에 있던 그 협동 로봇 사업 부문을 이쪽으로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물 출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그 사업 부문의 이 자산과 부채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현물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현물 출자가 되었으니까 뭐 로보틱스는 이제 한화의 주식을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 출자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 현금 출자를 한화 호텔 앤 리조트가 210억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JV는 한화가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 사업을 받고 또 호텔 앤 리조트로부터는 현금 20억을 받는데 그래서 지분 배분은 한화가 68%, 한화 호텔 앤 리조트가 31%를 가진 이 그 조인트 벤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작이 되는 거군요. 이 한화 호텔 앤 리조트는 누가 경영을 하고 있냐면 김동선 막내 셋째죠. 삼남. 지금 갤러리아 및 호텔 앤 리조트 전략 부문장이죠. 근데 주주들이 볼 때는 이거 왜 미래 신성장 산업이고 지금 다들 뭐 로봇 다 난린데 한화 내부에서 잘 키우고 있는 그 로봇 사업을 이렇게 분사를 시켜가지고 호텔 앤 리조트가 뭐 지분을 32%나 가져가고 왜 이런 구조로 하느냐? 이거 김동선 밀어주기 아니냐? 김동선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막내 아들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제일 큰 형인 이제 김동관은 뭐 여기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뭐, 쪽 사람 에너지 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 김동원은 뭐 한화생명 이쪽이 이제 금융 계열사들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셋째 동선은 유통이라는 게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고 그러다 보니 뭐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을 이쪽으로 가져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분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일부 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불만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 주주들이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거의 뭐 흥행했죠. 청약 증거금을 33조를 끌어들이면서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로봇 하면은 사실 두산, 하나, 현대 정도인데 네. 우리도 나중에 IPO 하면 이 정도 기업 가치 받을 네. 수 있는데 왜 나눠서 하냐.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IPO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화가 나는 거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주 하나 주가가 지금 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내리막. 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우리 한화 주주들이 이제 조금 더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그 산업용 로봇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협동 로봇. 네. 지금 이제 한화에서 하고 있던 거, 또 두산 로보틱스가 주력으로 하는 게 이 협동 로봇이거든요. 정확한 차이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사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사이즈가 같아 비슷해 보이는데 보여요. 네. 이 산업용 로봇은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도 200kg 오. 이상이고, 협동 로봇은 이제 3에서 16kg. 네, 많이 차이 나는군요. 작죠.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주로 이제 안전 펜스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로봇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근접을 못하게 하고, 근데 이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봇이라고도 하죠. 네. 콜라보러티브 로봇이라고 해서 코로봇이라고도 하는데, 뭐 요즘은 이 로봇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가 작업을 하다가 사람하고 터치가 되면 이렇게 네. 바로 뭐 동작을 멈춘다든지 센서가 있나 보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첨단 로봇으로 뭐 진화가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 팔 길이 있잖아요. 이 팔 길이가 보통 뭐 리치가 한 1m에서 2m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산업용 로봇은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m, 4m 네. 뭐 이상 네. 되는 것들도 이제 그러면 있고, 뭐 가격도 이거는 뭐 이제 몇 억씩 하는 것들이 많고, 이 협동 로봇은 주로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 수준도 그 정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내놓는 제품이거든요. 네, 보시면 협동- 가격들이 이제 2천, 뭐 3천, 4천 네. 그 정도고, 여기 리치도 보면 대충 한 1.2m, 1.7m, 작게는 뭐 한 그 1m 네. 안쪽으로 이런 그 로봇들이 이제 많죠. 대중적으로 쉽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산업 현장에서 도입이 될 수 예, 있겠군요. 예, 예. 산업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협동 로봇만 놓고 보면, 산업용 로봇을 빼고 협동 로봇만 놓고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톱5 정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뭐 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 업체인데, 뭐 로봇 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업체고, 뭐 테슬라도 이제 환학 그 로봇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유니버설이나 아니면 여기 테크만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글로벌 업체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그 분야로만 한정을 해놓고 보면 18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에 연성장률이 네. 46% 정도 되죠. 뭐 환학이나 다른 회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많이 성장을 단기가 했습니다. 성장이네요. 요게 이제 두산 그 로보틱스, 요게 이제 연 매출 성장률 차트가 아닙니까, 그죠? 아주 뚜렷하게 다른 업체들보다도 아주 강력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제 다시 이제 한화그룹으로 좀 넘어가 보면, 한화그룹에서는 이제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벌쩍 뛰고 있죠. 전혀 이 전혀 아니다. 로봇 사업은 뭐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동선 밀어주기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뭐 우리 기업들 사례를 보면, 네. 그 오너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세워서 뭐 일감을 이렇게 쭉 그룹 일감을 받아서 기업을 키워 가지고 뭐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일부 주주들이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동선 전무가 그 호텔 앤 리조트 지분은 또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까 저희 봤듯이 주 하나가 다 지배하는 네, 모습이어서 주 하나가 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또 다른 계열사들이 조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김동선 개인 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화그룹에서는 뭐 김동선 전무와 연관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다. 지금 호텔 앤 리조트가
여기가 이제 뭐 레저 사업도 하고 뭐 외식 사업체도 이제 좀 갖고 있고 해서 유통이나 외식업하고 이 협동 로봇 그 사업의 시너지를 네. 보고 조인트 벤처 출자를 한 거다. 그래서 요즘 뭐 이 푸드하고 테크를 결합한 이 푸드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푸드테크에 이제 제일 첨단에 이제 협동 로봇이 있다는 거죠. 코 로봇이 있는 거고 뭐 음료나 커피,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제조하고 커피숍에서 뭐 커피 드립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과자 샌드에 필링 이렇게 짜주거나 그런 그렇죠. 로봇이군요. 그 서빙 로봇은 우리 식당에 가면 이제 가끔 네. 보이잖아요. 네, 저도 예. 그거 잘 이용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뜨거운 된장찌개는 서빙 로봇이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아직은 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 카트 같은 거 이런 걸 로봇이 뭐 소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뭐 외식업체 같은 데서 이런 그 코봇을 이제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화그룹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호텔앤리조트가 지분 참여를 해서 조인트 벤처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살짝 조금 궁색한 느낌이 좀 들기도 네,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면 그냥 네. 뭐 지분 투자하거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네. 조인트 벤처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참여하느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은 그 한화가 68%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 한화가 이 로보틱스 지분을 호텔앤리조트로 그냥 다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자꾸 뭐 푸드테크 이야기하고 뭐 외식업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협동 로봇이라면 모름지기 뭐 제조 산업 현장에서 네. 좀 쓰여야지 뭔가 매출 사이즈도 많이 키울 수 있는데 자꾸 왜 이렇게 푸드테크 이야기를 해서 네. 오히려 이렇게 이게 한정을 시켜버리느냐. 그러니까 한화 로보틱스가 조금 더 뭐 제조 산업 현장 쪽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괜히 뭐 호텔앤리조트에 뭐 지분 출자를 받아서 네. 뭐 자꾸 그막 더 큰 시장을 놓치는 거 유통 아니냐. 쪽으로 막 네.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주 한화의 그 로봇 사업 부문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로봇입니다. 보면. 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산업 현장에 쓰이는 로봇을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저도 자, 이런 거 자동차. 저도 이거를 또 하나에 물어보니까 주 하나에서 글로벌 건설 모멘텀 3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모멘텀 분야에서 주로 2차 전지 장비와의 시너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2차 전지 장비요? 네. 완전히 제조 현장에서 네, 쓰이는 완전 거죠. 그럼 제조 현장이고 이쪽에서 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주로 제조 현장 쪽이 있고 물론 뭐 유통 쪽은 앞으로 그런 로봇을 뭐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뭐 회사에 아직까지 뭐 유통 쪽에 뭐 협동 로봇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뭐 회사의 네.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네요. 회사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 김동선 전무가 뭐 최근에 네. 이제 뭐 햄버거 뭐 이제 뭐 그 이베리코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론칭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많이 주목받고 그렇게 많이 있죠. 알려져 네. 있는데 그 올해 6월달에 그 파이브 가이즈 국내 1호점 오픈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인이나 이베리코는 완전 신사업이 아니다. 조만간에 획기적인 신사업을 할 테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일부 기사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조만간에 획기적인 신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6월달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봇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뭐 대주주의 삼남이 직접 본인이 뭐 획기적인 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키우겠다고 하면 그룹 차원의 리소스가 여기에 이제 많이 투입될 거고 네. 그러면 지금 뭐 한화 로보틱스도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두산은 뭐 지금 벌써 IPO를 해서 앞서가는 형태니 삼남이 직접 나서서 하게 되면 뭐 그룹의 리소스를 많이 땡겨 와가지고 좀 단기간에 좀 로봇 사업을 좀 더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면에 일각에서는
김동선 전무의 경영 능력이 네.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 형들에 비해서 아직 뭔가를 입증한 게 많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을 신사업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울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런 조인트 벤처 형태로 출범하는 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네. 시간을 두고 어떤 형태로 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출범을 하는 한화그룹의 로봇 관련된 조인트 벤처 한화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그룹의 로봇 사업 분사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